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듣기로 끝내는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연구 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은 잔류 자속 밀도와 보자력 모두 커야 됩니다. 연구 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은 잔류 자속 밀도와 보자력이 모두 커야 된다. 어느 하나만 커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전류 자속 밀도와 보자력 모두 커야 되는 것이 연구 자석으로 사용되는 철입니다.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히 알아내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따봉,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앙페르의 따봉 법칙. 자, 그림과 같이 오른손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따봉 모양으로 감싸쥐면 엄지는 전류 방향, 감싸쥔 네 손가락은 자기력선의 방향을 가리킨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등 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관계는 직각으로 교차한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등 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직각으로 교차한다. 등전 직각이다. 등 전이면과 전기력선의 방향은 직각 교차다. 등전 직각, 등전 직각. 자기회로에 강자성체를 쓰는 이유는 자기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회로에서 니코철망, 자화 강도가 큰 니켈, 코발트, 철, 망간 등의 강자성체를 쓰는 이유는 기자력에 대한 자기력 선소의 비율인 자기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강자성체 쓰는 이유는 자기저항 감소를 위해서입니다. 전지에 5A의 전류를 10분간 흘렸다면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자, 전기량을 구하는 공식은 Q는 IT죠. 전기량 Q는 전류 I 곱하기 초단위 시간 T다. 전기량은 전류 초다. 우리가 전력량을 구할 때 WH는 H가 시간을 나타내죠. 하지만 전기량이 몇 쿨롱이냐? 전기량을 물을 때는 Q는 IT, 전기량은 전류 초다. 초단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렸다면 5 곱하기 10분을 초로 환산한 600초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쿨롱이다. 그래서 전기량 공식은 전류초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전기량은 Q는 IT, 전류초다. 분전반 및 배전반의 설치 장소는 사람이 직접 보고 관리하기가 쉬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조작이 쉬운 곳, 안정된 곳, 관리 점검이 용이한 곳에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됩니다. 조작이 쉽고 안정된 곳, 관리 점검이 용이한 곳에 분전반, 배전반 설치한다. 엔터런스 캡은 저압 이입선 공사 시 전선 관 공사로 넘어갈 때 전선관 끝부분에 사용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 머리 부분이 엔터런스 캡인데요. 자, 인입선이 이렇게 들어갈 때 전선 관 공사의 엔터런스, 입구 캡이다. 그런 뜻으로 전선관 끝부분에 사용합니다. 엔터런스 캡. 인입 개폐기, 개폐기는 스위치죠. 인입 개폐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서비스 엔터런스 스위치, 인입 개폐기 엔터런스 스위치에는 ASS, ATS, LBS, LS 등이 있습니다. 자, ASS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인데요. 문제에서 영어 약어로 나오기 때문에 한글보다는 영어를 그대로 암기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ASS는 Automatic Selection Switch, 자동으로 선택하는 스위치니까 자동 고장을 구분하는 개폐기다. ASS, Automatic Selection Switch. ATS는 자동 절체 개폐기, Automatic Transfer Switch고요. ATS. LBS는 부하 개폐기입니다. 로드, 부하,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LBS, 부하 개폐기고요. LS는 라인 스위치, 선로 개폐기입니다. 모두 인입 스위치의 종류고요. 오토매틱 셀렉션 스위치, ASS,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ATS,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LBS, 라인 스위치, LS까지 모두 마지막 S가 스위치인데, 자, UPS는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인터럽트가 방해하다 이런 뜻이니까 방해받지 않는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UPS입니다. 여기서 S는 서플라이지 스위치 아니다. UPS는 평상시 축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 순간 정전이나 전압 강화로부터 전기기기를 지켜주는 장치가 UPS입니다. 인입 개폐기 아니다. 다음 중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했을 때 ASS, ATS, LBS는 모두 위에서 살펴봤던 인입 개폐기지만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지 엔터런스 스위치 종류가 아니다. 조명을 비추면 눈으로 빛을 느끼는 밝기를 광속이라고 하는데 이때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을 조도, 럭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속은 광원 전체의 밝기고 이를 면적으로 나눈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은 조도, 럭스다.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고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인 조도의 단위는 럭스입니다. 고계정기 시험 시 유의사항은 0점과 오차를 확인하고 결선 시에 교류와 직류를 확인하고 직류의 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직류의 극성이지 교류의 극성 아니다. 보호 계정기 시험에서 결선 시에 교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0점 확인, 오차 확인, 결선 시에 교류와 직류를 확인하고 직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교류 극성 확인 틀렸다. 이 보호 계정기는 지락이나 단락 시에 신속히 이를 검출해서 고장 구간을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한 장치죠. 누전이나 합선을 알아내는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선 시에 직류 극성을 확인하지 교류 극성 확인 아니다. 자, 쉐이딩 코일 유도 전동기는 쉐이딩 코일로 된 모터는 기동 토크가 작고 출력이 10W 이하 소형 가전에만 적합합니다. 그래서 세탁기 같은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쉐이딩 코일 유도 전동기는 역률과 효율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좋다 하면 틀립니다. 그림과 같이 쉐이딩 코일 유도 전동기는 옆에 소주병과 비교해도 크기가 아주 작죠? 기동 토크도 작고 역률과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출력 10W 이하의 소형 가전에만 적합하다. 쉐이딩 코일은 이 코일 위치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조립하기 전에는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나쁘다. 반면에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에 많이 쓰이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영구 콘덴서 전동기입니다. 역률이 좋아서 영군의 집에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를 작동하는데 많이 쓰이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영구 없다. 영구 콘덴서 전동기입니다. 리니어 모터는 직선형 전동기입니다. 리니어라는 단어 자체가 라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직선 모터다. 직선형 전동기가 바로 리니어 모터입니다. 아래와 같이 회전형 구조를 직선형으로 펼친 직선형 전동기가 리니어 모터다. 반면에 서버 모터, 스태핑 모터, 기어 모터는 모두 회전형 모터입니다. 리니어 모터는 라인,
직선형 전동기다. 전개, 전기장의 세기 2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쿨롱의 법칙, 전위를 이용한다, 가우스의 법칙 모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오사바르 법칙은 자기장,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데 적당하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자기장의 세기 H를 구하는 데 적당하다. 쿨롱의 법칙이나 전위를 이용하는 방법, 가우스의 법칙은 모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당합니다. 자, 일단 쿨롱의 법칙만 한번 암기를 해보면 전기장의 세기 E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볼트 퍼 미터인데요. 4파이 엡실론분의 1은 상수 K로 진공 상태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리고 분모의 두 전하 사이의 거리 미터 단위에 R 제곱을 놓고 분자에 전하량 두 전하 Q1, Q2의 곱을 넣으면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한다. 쿨롱의 법칙은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다. 진공 상태면 상수 K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여기서는 쿨롱의 법칙까지만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직류 발전기의 부하 포화 곡선은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의 관계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부하 포화 곡선은 단압 계정 관계다.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의 관계지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의 관계다 하면 틀립니다. 자, 부하 포화 곡선은 그래프와 같이 X축의 계자 전류, Y축의 단자 전압과의 관계지 부하 전류 들어가지 않는다.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의 관계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FS 주파수는 SF1이다. 자, 주파수는 S, 슬립에 비례합니다. 주파수와 슬립은 비례 관계다. 그래서 전동기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은 회전수 N은 120 주파수 per P, P는 극수입니다. 120 곱하기 주파수를 극수 P로 나누어 준 값이 회전수가 된다. 회전수는 120 주파수 per 극수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슬립이 증가하면 2차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2차 주파수의 값이 커진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 이 자석의 속도는 회전자 속도와 차이가 생기는데 이 속도 차와 다시 자석 속도의 비율, 이 비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슬립은 비례하는 관계다. 슬립이 증가하면 주파수 값도 커진다. 자, 위에 전동기 회전수 공식에서 주파수와 회전수는 비례 관계고 극수와는 반비례가 되겠죠. 그것까지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한다. 와이어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옥내공사 버스덕트 중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것,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것은 피더 버스덕트입니다. 자, 버스덕트는 전기도체를 금속 덕트 속에 집어넣어서 일정 길이의 배선 재료로 만든 것인데요. 그림과 같이 덕트 속에 버스 노선처럼 이렇게 배선을 가지런히 해놨다. 그럼 이 피더는 뭔가? 피드는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인데 먹이를 주는 쪽이니까 변전소에서 최초로 인출되는 급전선이다. 피더는 변전소에서 최초로 인출되는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배전선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덕트 중에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것은 이 피더 버스덕트가 되겠죠. 반면에 간선은 급전선 이후에 배전선 되는 주요 부분이니까 분기선이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것은 피더 버스덕트 찾으셔야 됩니다.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후광 전선관, 두꺼울 후, 얇을 박, 후광과 박강으로 나눠지죠. 후광 전선관의 규격은 짝수입니다. 16, 22, 28. 60 뛰다가 28에서 36으로 8 뛰어서 36, 42, 54, 그리고 70mm가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16, 22, 28, 36, 42, 54, 그리고 70이다. 그래서 50 이런 거는 없죠. 자, 그래프는 무부하 상태의 변압기 백터도인데요. 위쪽이 자속이고 자속파이고 좌우가 1차 유도 기전력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요 I1, 2, 3 빨간색으로 된 I1, 2, 3를 잘 구분하셔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부하 상태 변압기 백터도에서 먼저 대각선 방향의 여자 전류, 자속 방향의 자화 전류, 마지막으로 -2 방향의 철선 전류, 여자 전류, 자화 전류, 철선 전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자 철선이다. 대각선이 여자 전류, 자속 방향 자화 전류, 마이너스 유도 기전력 방향 철선 전류다. 그리고 여자 전류와 자화 전류가 이루는 각도를 철선각이라고 한다. 자, 문제에서 이와 같은 변압기 백터도가 주어졌다. 각각의 자속 방향의 I1이 무엇이냐 물으면 자화 전류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 대각선 방향 여자 전류 찾으셔야 되고 수평 방향 철선 전류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자 철선이다. 여자철. 변압기 백터도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6600V, 전격 전류는 240A다. 이 발전기의 계자 전류가 100A일 때 무부하 단자 전압은 6600V, 삼상 단락 전류는 300A다. 이 발전기의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자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문제도 길고 숫자도 많지만 포기하시면 안 되고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자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죠? 결국 전류를 물었고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 전격 전류, 단락 전류, 계자 전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전격 전류 240, 단락 전류 300, 계자 전류 100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 적어보면 단락 전류 300, 전격 전류 240, 계자 전류 100이죠. 300대 240대 100으로 나타내고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렸을 때니까 이 전격 전류 240이 단락 전류가 되었을 때 필요한 계자 전류는 얼마인가? 그 비율로 구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전격 전류 240이 다시 단락 전류로 갔을 때는 단락 전류가 300에서 240으로 떨어진 거니까 20%가 감소했죠. 그 비율대로 전격 전류도 20% 떨어지고 계자 전류도 20%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80으로 계자 전류가 감소한다. 이렇게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 계자 전류의 비율대로 단락 전류 값이 달라졌을 때 계자 전류 값을 구한다. 자, 요 정도 문제는 쉬운 편에 속하니까 꼭 맞추셔야 됩니다. 전격 전류, 단락 전류, 계자 전류 나왔다. 비율을 적어보고 그 비율대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필요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의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시키고 오른쪽의 주자속은 감소시켜서 편자작용을 하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자, 키워드는 자극편 왼쪽, 왼쪽은 증가시키고 오른쪽 주자속은 감소시켜서 편자작용을 한다.
자, 요런 키워드가 들어있으면 교차 자화작용 찾으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편자작용이다. 교차 자화작용 찾으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편자작용이다. 교차 자화작용. 출력이 10kW, 효율이 90%인 기기 손실을 구하라. 자, 효율은 투입한 입력 대비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이니까 효율과 출력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입력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은 90%, 0.9죠. 0.9는 출력 10 나누기 입력이니까 자, 이 입력은 계산하면 11.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입력을 알았으니까 기기 손실은 당연히 입력에서 출력을 빼면 얼마간의 손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기의 손실은 입력에서 출력을 뺀 것이다. 자, 입력과 출력 다 알고 있으니까 입력에서 출력 10을 빼면 1.11이 기기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은 투입한 입력 대비 출력이다. 입력분의 출력 해서 입력을 구하고 기기 손실은 입력에서 출력을 뺀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기기 손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전기 발생 방지 방법은 대전 방지제를 사용하고 대전 내 흐름 속도를 제한한다. 배관 내 액체 흐름 속도를 제한하거나 대전을 방지하는 대전 방지제를 사용한다. 정전기 발생 방지 방법 맞습니다. 당연히 접지와 보호구 착용도 정전기 발생 방지 방법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건조하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습도를 30% 이하로 건조함을 유지한다. 정전기 더 발생하겠죠. 습도가 오히려 높을수록 정전기는 덜 발생한다. 같은 규격의 축전지 두 개를 병렬으로 연결했다. 자, 병렬 연결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같은 전압으로 오래 쓴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규격의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고 용량은 2배로 되기 때문에 같은 전압으로 오래 쓸 수 있다. 뭐 N개를 연결했을 때는 그 한 개의 전압으로 용량이 N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직렬로 연결했다. 이때는 전압은 2배가 되고 용량은 그대로겠죠. 직렬 연결 시에는 전압이 2배, 병렬 연결 시에는 용량이 2배가 된다. 옥내 시설하는 전압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매거입니다. 매거. 절연 저항 계를 말합니다. 매거. 저압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염소표 매거다. 매거. 절연 저항 측정은 절연 저항계 매거로 측정합니다. 가공 전설로 지지물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에서 1.8m 미만, 1.8m 미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180cm 이상 되는 키다 그러면 지나가다 다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타고 올라갈 위험이 있겠죠. 괜히 호기심에 한번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공 전설로 오르고 내리는 발판 볼트는 지표에서 180cm 미만, 1.8m 미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16mm 합성수지 전선관, 안지름 18mm, 바깥지름 22mm인 합성수지 전선관을 직각으로 구부리게 할 경우 구부림 부분은 약 몇 mm인가? 자, 합성수지 전선관 구부림, 공률에 대한 문제죠. 합성수지 전선관의 공률 반지름은 안지름의 6배 더하기 바깥지름의 반입니다. 자, 구부림 부분이 이렇게 구부릴 때 그 반지름입니다. 공률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구하면 돼요. 구부림 부분의 길이는 공률 반지름인데 안지름의 6배 더하기 바깥지름의 반이다. 자, 안지름은 18mm, 바깥지름은 22니까 바깥지름의 반 11mm를 더해주면 되겠죠. 안지름 18mm에 6배 한 다음에 바깥지름 반 11mm를 더해주면 119mm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합성수지관의 공률 반지름, 구부림 부분의 길이는 안지름의 6배 더하기 바깥지름의 반이다. 600V 이하 저압 회로에서 사용하는 비닐절연 비닐시스 외장 케이블의 약칭은 비닐입니다. 비닐절연 비닐시스 외장 케이블의 약칭은 VV다. 자, 비닐절연 비닐 인슐레이티드 비닐 쉬스 케이블. 자, 쉬스는 뭔가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는 케이스나 천 이런 건데요. 우리가 칼집 같은 걸 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닐로 절연되어 있고 비닐로 감싸져 있다. 그런 외장 케이블이니까 비닐 약칭은 VV다.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는 커런트 트랜스포머의 약호인 CT입니다. CT. 계기용 변류기는 CT다. 커런트가 전류고 트랜스퍼가 변환이니까 말 그대로 변류기, 전류를 변환하는 기계다. 커런트 트랜스포머 CT입니다. 계기용 변류기는 CT다. 그 밖에 CB는 서킷 브레이커, 회로용 차단기, WH는 와트아워 미터 전력 양계고 DS, 디스커넥터는 단로기가 되겠습니다. 고압 전동기 철심의 강판 홈 슬롯은 개방형입니다. 고압 전동기의 철심 강판 홈은 개방형이고 저압은 반폐형이다. 저압 전동기 강판 홈은 반폐형, 고압 전동기 철심 강판 홈은 개방형이다. 고압 개방, 저압 반폐. 보통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포화 온, 차단일 때 오프, 블라블라, 서버 모터 드라이버, 초퍼 회로에 사용하는 것은 전력용 트랜지스터입니다.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포화에서 온, 차단에서 오프, 블라블라, 서버 모터 드라이버, 초퍼 회로에 사용하는 것은 전력용 트랜지스터다. 삼상 동기기 제동건선의 역할은 난조 방지입니다. 제동난조. 제동건선 역할은 난조 방지다. 삼상 동기기 제동건선 역할은 난조 방지다. 전기회로에 100V라는 표시는 시료값입니다. 전기회로에서 100V라는 표시는 최대값이 아니고 시료값을 나타낸다. 전기회로에서 100V는 시료값이다.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 전류계 내부 저항이 0.12옴, 분류기 저항이 0.03옴이면 분류기의 배율은, 자, 분류기 배율은 꼭 1을 더한다. 꼭 1을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류기 배율은 1 더하기 내부 저항 나누기 분류기 저항. 자, 배수가 나오려면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야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눠서 4가 나오고 여기다가 1을 더해서 5배로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분류기 배율 구해라. 일단 1을 더한다 생각하시고 큰 내부 저항을 작은 분류기 저항으로 나누면 1 더하기 4 해서 5배가 나온다. 두 개의 자하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법칙으로 자하 간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기력의 세기 물어보는 거죠. 자기력의 세기는 두 자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자하의 곱에 비례한다.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뮤, 뮤는 투자율이죠.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두 자극 사이의 거리 R, 이 R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분모로 가고 R제곱분의 M1, M2 두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한다. 자, 4파이 뮤분의 1을 계산을 하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되고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단위는 뉴턴이겠죠? 그래서 자기장에서의 쿨롱의 법칙은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두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두 자극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락전류의 검출용 기기는 지락전류, 보통 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누전 검출용 기기는 GCT죠. GCT, ZCT, 제로 페이지 시퀀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자, 영상 변류기인데요. 이 변류기는 전류를 변환한다 커런트 트랜스포머였고 이 영상이 제로 페이즈죠. 그래서 지락 시 벡터 값이 0이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누전되는 전류 값을 검출해내는 그런 기기가 GCT죠. 제로 CT, 지락 전류 검출용 기기다. 전선 접속 시에 슬리브는 단선 및 연선의 교차 지점에 접속 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연선 접속 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단선 및 연선의 교차 지점 접속 시에 사용하는 건 맞다. 자, 그림과 같이 S형 슬리브, C형 슬리브가 있어서 요 아래처럼 이렇게 십자형으로 교차할 때 연선을 접속하거나 이렇게 C형을 사용해서 접속을 한다. 전선 접속 시 슬리브는 단선 및 연선의 교차 지점에 접속 시에 사용한다. 접속 시 사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듣기로 끝내는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3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4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